2차 보호전쟁에서 히틀러가 홀로코스트의 아이디어를 내게 만들었다는 설이 있을 정도에 영국군의 42,000명 굶겨 죽이기가 시작됩니다. 1차 보호전쟁에서 영국은 보어인들한테 개발리고 있었는데 눈앞에 보이는 어마무시한 양의 금과 다이아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대영제국이 1차 보호전쟁에서 보어인들에게 개박살났던 이유는 카멜레온과 오징어 문어급의 육지 일체화를 했던 보어인들의 옷들 덕분이었습니다. 저렇게 옷을 입고 디비져 있다가 게릴라를 해서 대영제국이 처발렸던 건데, 그래서 영국은 어마무시한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지나가면서 보이는 모든 보어인과 보어인들의 노예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보이는 족족 강제 수용소에 가둬버립니다. 그렇게 가둬놓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방치해서 42,000명이나 굶겨 죽였죠. 훗날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영제국의 이짓거리를 들은 히틀러가 유럽과 독일을 못살게 하는 세력이 유대인이라면서 영국과 똑같은 짓을 저지르게 만들었다는 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영국이 이 짓 할 때 유명해진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었으니 바로 아서 코난 도일. 셜록 홈즈 써서 대박 터뜨렸던 양반이 영국군이 한 짓에 대해 옹호하는 글을 써서 영국 내에 스타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금과 다이아가 오지게 많은 남아공을 40만이 넘는 대군으로 덥석 먹어버린 대영제국. 그런데 이 양반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우드로 윌슨, 민족 자결주의 드립을 쳤던 미국의 대통령. 사실 1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 자결주의는 정말 평창올림픽 전후에 롱패딩급 유행이었습니다. 사실 1차 세계대전이 터진 후 식민지를 가진 수많은 국가들은 식민지 주민들을 부려먹을 때는 언제고 전쟁 터지니까 흑인이든 보어인이든 다 데려와서 전쟁터 총알바지로 써먹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 자결주의가 퍼지면서 저 쪼만한 섬에 틀어박혀있던 대영제국은 얘네 동시에 다같이 쿠데타 일으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그래서 영국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들아, 나 요즘 좀 쫄려. 쿠데타 안 일으킬 거지? 독립은 어렵고 니네가 알아서 다 해먹게 해줄게. 대신 세금만 잘 내고 군대도 필요할 때 와야 돼. 오케이? 이 땅에서 법 만들고 정치도 니네가 다 해. 그래도 니네가 대영제국의 국민인 걸 잊지는 마. 알았지? 그래서 생긴 게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헌장입니다. 이때 생긴 개념이 바로 영연방이라는 거죠. 물론 영연방이 생겼지만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등등 못 가라며 서류상으로만 영연방일 뿐 다들 독립국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바로 그 어떤 국가들보다도 빠르게 유엔까지 가입했었죠. 아무튼 웨스트민스터 헌장 이후 영국이 양보를 하면서 보어인들이 세웠던 오렌지와 트란스발, 그리고 케이프와 나탈 이렇게 4개로 나눠서 통치하던 케이프 식민지와 나탈, 오렌지강 식민지, 트란스발이 1910년 영연방의 일환으로서 남아공의 전신 남아프리카 연방이라는 국가로 탄생합니다. 그동안 영국 때문에 짜져 살고 있던 보어인들은 남아프리카 연방이 생기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미국만 해도 1900년대 초중반까지 백인들이 가는 식당, 흑인들이 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백인들이 많이 탄 버스에 흑인이 타면 네가 뭔데 버스를 타냐면서 백인들이 욕하는 경우가 미국에도 빈번하게 있었죠. 남아공도 그 정도였으면 영상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1948년 남아프리카 연합의 총선거가 시작되는데, 거기서 이 남아공의 국민당이 어마무시한 지지를 받으면서 과반석을 얻습니다. 바로 이런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이곳 남아공에는 백인과 수많은 흑인 종족들이 섞여 사는데 각각의 종족들은 각각 분리되어서 살아가고 존중받으면서 살아야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분리되어서 살아가야 한다. 얼추 들으면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로 안 맞는다면 흑인은 흑인들끼리, 백인은 백인들끼리 살게 하는 것인데 서로 해를 끼친 것도 아니니 뭐가 문제냐는 거죠. 1948년 국민당이 집권한 이후 본색을 드러냅니다. 흑인들에게는 100% 투표권을 배제하게 되었고, 그 외 아시아인과 혼혈들에게도 일정 정도의 경제적 부가 있을 경우에만 투표권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흑인들은 정해진 직업 중에서만 이사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했고, 당연히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게 되었습니다. 이후 1953년 스텔렌보스 대학 교수 출신인 이 양반이 총리가 됩니다. 이 양반의 전공은 끝에 가서 얘기하도록 하죠. 남아공 국민당의 이 양반은 집권하자마자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어마무시하게 변화시킵니다. 이 양반 집권하기 전에도 아파르트헤이트와 비슷한 정책은 남아공에 오지게 널려 있었지만, 이 인간은 이 아파르트헤이트를 수정보완 강화를 통해서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백인들의 것과 그 외 백인이 아닌 존재들의 것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길가의 벤치들까지 백인 전용 벤치와 흑인 전용 벤치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실 흑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설을 저렇게 5개의 인종으로 구별해서 사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남아공 정부는 10개의 흑인 거주 지역을 선포하고 그 흑인 거주 지역의 이름을 반투스탄이라고 불렀습니다. 흑인들에게는 이 반투스탄에서 살으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니네 흑인들이랑 백인은 문화가 섞이면 니네 문화를 지킬 수가 없잖아. 우리 서로 문화와 다양성을 가지려면 서로 따로따로 살아야 돼. 주둥아리는 정말 청산 뉴스였습니다. 1950년대 남아공 흑인의 인구는 남아공 전체 인구의 80%가 넘는 2,300만 명이었는데 남아공 전체 인구의 80%가 넘는 사람들이 전체 면적 13%밖에 안 되는 10개 반투스탄에서 살게 됩니다. 게다가 뭔 개수작인지 남아공 보어인 백인 정부는 이 2,300만 흑인들이 살고 있는 13%의 땅을 국가로서 독립시켜주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 13%라는 지역이 남아공에서 개쌉쓰레기 황무지에 물도 제대로 안 나오는 땅이었다는 거죠. 이 2,300만 흑인들은 개쓰잘데기 없는 황무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돈을 벌어먹고 살려면 황무지 밖에 백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나와야 했죠. 돈을 벌러 이 반투스탄에서 나와서 어떤 꼴을 당하면서 살았을지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무엇보다도 어마무시할 겁니다. 문제는 이 황무지 반투스탄 밖으로 나온 흑인들이 남아공 백인들 입장에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됩니다. 나라로서 제대로 운영도 안 될 곳에 사람들 다 처박아 두더니 니네 반투스탄 자치권 줄게. 다른 나라 하자. 다른 나라 이제 우리랑. 이제 원래 살던 원주민들을 대든 반투스탄에 처박더니 거기가 니네 나라라며 남아공은 니네 나라가 아니라고 말해버린 거죠. 게다가 백인과 흑인 그리고 혼혈과 인도, 아시아인 모두 각각의 인종들끼리만 연애와 결혼을 할 수 있게 법을 만듭니다. 1950년대 이후에는 부도덕방지법이라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은 같은 인종끼리만 결혼을 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미 결혼해 있던 백인 흑인의 경우에 이 법이 생긴 이후에 생이별을 하게 됐던 겁니다. 나라꼴이 정말 답도 없어지는 상황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흑인들이 사는 황무지저 반투스탄은 갑자기 성매매 관광과 카지노 같은 것들로 유명해지는데 제한이란 제한은 다 걸어놓고 네덜란드 칼뱅주의에 종교의 힘을 얻어서 시작한 남아공 국민당은 남아공 국민 전체에게 어마무시한 제한을 걸고 종교적 삶을 강요합니다. 게다가 주말에는 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모든 식당 상점들은 문을 닫게까지 이르릅니다. 그래서 남아공 백인들은 이런 답답한 정부로부터 벗어났어. 어쨌든 자치권이 부여돼서 다른 나라 취급받는 저 반투스탄으로 몰래 또 자유롭게 성매매 관광과 카지노를 하기 위한 관광을 갔던 거죠. 봐봐! 반투스탄 쟤네 미혼모들 오지게 많은 거 봐. 얘네는 태생부터가 더러운 거야. 하는 짓들 좀 봐 쟤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제대로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게 만들어버리더니 황무지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이제 성매매와 카지노에 뛰어들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황무지 반투스탄에 사는 미개한 하나님을 몰라보는 흑인들 탓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당시 남아공 백인 정부가 백인들에게만 어마무시하게 잘해준 것 같았지만 어마무시한 세속적인 것들을 버리려고 강요했던 칼뱅주의를 손에 가지고 탄생한 남아공 백인 우월 정부. 흑인들보단 나았겠지만 남아공에선 백인들이라고 해서 어마무시하게 자유가 있던 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게다가 애초에 백인으로 태어나면 그래도 남아공에서는 큰 걱정은 안 하고 살아도 될 줄 알았는데 호족 조사를 해봤더니 저 멀리 할아버지의 누나의 남편의 할아버지의 엄마가 흑인이라는 게 알려지면 바로 백인 자격을 박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오적상 백인이더라도 겉모습에서 조금이라도 백인이 아닌 것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지들 멋대로 혼혈 취급을 하면서 흑인과 동급 취급을 하기 시작했죠. 깨르크 스트레스! 역시 보호인들의 미래는 남아공 국민당이야. 꼭 국민당의 총리가 되어야 해. 너 백인인 줄 알았는데 살짝 혼혈 티가 난다? 무슨 소리야 형? 나 백인이야. 야 이 새끼 끌어내 혼혈 새끼야. 결국 백인들 민심도 셀프로 쓰레기통에 집어던졌죠. 그런데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짓거리를 하는 남아공은 영연방에 속한 국가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남아공이 정신 나간 짓 한다고 난리 쳤던 부담은 영국에게 오게 되었고 영국은 남아프리카 연방에게 주둥이 좀 샷다라며 입김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영연방이었던 남아프리카 연방은 1961년 영국으로부터 벗어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국도 환영하는 바였습니다. 하는 짓이 너무나 미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1966년 핸드리크 페르브르트 이 인간은 백인이었지만 호적상 흑인이 한 명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백인 딱지가 떼어졌던 드미트리 차펜타스에게 암살당합니다. 암살당한 이후에도 무언가 바뀔 줄 알았지만 이 인간 뒤진 이후에도 오히려 후임 대통령이 이 인간 우상화 작업을 실시하고 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넬슨 만델라를 포함한 남아공 갈아엎고자 했던 무기들로 무장한 아프리카 민족회의라는 세력이 있었는데, 나라가 워낙 개판이고 힘을 키워야 하니 공산당이든 뭐든 다 같이 힘을 합했어 무기를 구해서 남아공 안에서 폭탄 테러를 일으키고 했었습니다. 게다가 과거 보어인들 쫓았던 영국 출신의 백인들도 남아공 안에서 차별을 받게 되자 흑인뿐만 아니라 영국계 백인과 백인이지만 혼혈 취급받거나 하는 백인을 제외한 모든 세력이 힘을 합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남아공 정부는 버팁니다. 당시 아프리카에는 독립을 했어도 백인들이 집권하는 나라들이 몇 개 존재했었는데, 나라 상황 개판된 남아공 정부는 이제 백인들이 집권한 아프리카 국가들과 손을 잡고 버팁니다. 그런데 이후 백인 정부였던 국가들의 정권이 흑인들로 바뀌면서 남아공은 레알 참트로 국제왕따가 되어버렸죠. 당시 인종적인 문제의 경우에는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유대인 대학살을 저질렀던 독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슈였습니다. 1950년대 이후에는 아무리 거지 같은 행동을 하는 국가가 있어도 미국과 소련은 네 편 내 편 하면서 어떻게든 자기 편을 늘리려고 했었는데, 남아공은 이런 미국 진영과 소련 진영 할 것 없이 누구든 발로 차버리는 국제 왕따였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외교 관계까지 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이 핵무기를 개발합니다.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십시오.